예, 학급에서 이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 우리 전문가들 어떤 서적에 보면은 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과도한 관심 끌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그냥 과잉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힘겨루기. 아, 나 선생님하고 한번 대적하고 싶다. 예,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도 불응이라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보복하기. 보복. 뭔가 내가 좀 불이익 받았다 하면은 참지 않고 복수 비슷하게. 폭력성이죠. 예, 그렇죠. 폭력을 일삼는 그런 행동. 네 번째는 아주 무기력한 아이. 예, 무능한 보이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사례별로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성 선생님, 예. 힘겨루기에 대한 실제로 예. 경험한 거 예. 적나라하게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이제 보면 이제 6학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는데, 아마도 힘겨루기에 좀 이 사례들은 거의 고학년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였는데 이제 이게 점점 좀 내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딱 사물에 이제 딱 대면을 하면 이제 눈빛이 딱 보여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선생님하고 한판 해야 되겠다. 요 선생님의 좀 기선을 좀 제압해야 되겠다. 저도 기선 제압하러 갔는데 출근할 때는 무섭게 좀 이래 해가지고 가지고. 원래 무서운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선을 제압하려고 탁 이렇게 말도 없이 좀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탁 인사를 쓰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아니나 다를까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뭐 5학년 때도 조금 문제를 행동을 일으키고 그런 친구들이라고요. 근데 저희도 뭐 예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꼭 혼자만 이렇게 대단하진 않아. 분명히 옆에서 부추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안 그래도 막 그런 친구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이제 이걸 눌러서 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런 기 같은 게. 그래, 강압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예전처럼 뭐 매를 들거나 막 무섭게 해서 될 건 아니고. 그거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잡혀갔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속에 이제 좀 들어가려고. 아이들에게 좀 들어가려고. 좋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지금은 좀 더 젊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방과 축구도 좀 하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춘다 그죠? 그래서 진짜 솔직히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어렸을 때 지금 같았으면 아찔했지만 목욕탕도 같이 갔어요. 남학생이니까 목욕탕도 가서 이제 남자들은 목욕탕 갔다 오니까 알지 못하는 뭔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진짜 목욕탕 갔다 온 이후로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 목욕탕을 같이 간다. 좋은 선생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많이 좀 친해지는 계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선생님 좀 이겨 먹으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하고도 좀 상담을. 그런데 그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혹시 그런 지금까지 이제 그렇죠. 이제 선생님을 무시하려고. 무시? 말하면은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하고 뭐 이런 거. 말 그냥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동작이 보이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뭐 선생님을 때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뭔가 선생님의 이 지시에 좀 불응하려고 하고 뭐 학습이나 이런 것들 이불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이불로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막 이렇게 바로 앉아라 해도 바로 앉아라 하면 할수록 뒤로 더 기대고. 그래서 참 힘들었겠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목욕탕 갔다 오니까 좀 괜찮아졌죠. 좋습니다. 아무튼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하태성 선생님은 목욕탕까지 가서 이 문제 아이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참 저희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하태성 선생님이 지금 목욕탕을 가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교사가 주는 자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욕탕을 못 가더라도 그 자신을 지지해주는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그다음 또 자신을 사랑하는 교사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선영 선생님은 이제 막 관심 끌기 싶어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번. 1학년 학생 중에 굉장히 과도한 행동이나 그런 걸로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좀 지각을 조금 자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엄청 늦게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버럭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늦게 오면서도 당당하게. 늦게 오면서 문을 버럭 열더니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거예요. 다리를? 제가 왜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죠. 아이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관심을 다 보이면서 그랬더니 옮는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 온다고 고생 많았다고 아이들도 막 박수를 쳐주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2교시 마치고 화장실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너 아까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거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더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아이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한번 꼭 안아주면서 그래 아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어. 그러니까는 걔 거짓말을 했었다고. 솔직하네요. 네, 거짓말해서 그래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제가 그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화들짝 놀라시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거짓말 잘하는 아이랑 요새 같이 지내더니 얘가 거짓말이 늘었다고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따끔하게 혼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을 때 너무 과도하게 엄격했을 땐 아이가 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을 부모님이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그리고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이한테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것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도하게 관심을 좀 끌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그 원인이 다 있다, 그죠? 네, 그렇죠. 뭐 가정에 있어 있거나 교우관계에 있어 있거나 그 어떤 원인을 우리가 알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이 아이가 어떤 걸로 거짓말을 하는지 과도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이렇게 혼날 것 같은 건지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어떤 문제 행동은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그럼 우리 김용환 선생님, 무능함, 무기력한 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떠올랐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불과 한 몇 년 전 이야기라서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굉장히 좀 잘된 케이스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기력한 아이는 아마 쌤들은 다 아실 건데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거나 그다음에 뭐 자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엎드려 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하기 싫어요, 몰라요, 안 할래요 라는 말이 항상 좀 입에 좀 달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좀 많고 항상 몸이 좀 힘도 없고 막 이런 아이였고 그 아이 역시도 이런 아이고 보통 무기력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 가정적인 부분들도 약간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혼한 가정에 그다음에 형이 자폐 아이였고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계셨는데 이런 부모님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힘들어서 제가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항상 좀 입에 달고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맡았던 아이였는데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영상을 틀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영상에서 사라지고 조금 있다 보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런 아이라서 이 아이는 결국은 제가 갈아 넣어서 사실 조금 변화된 케이스이긴 한데 이 아이를 학교로 제가 불러서 수업을 온라인 안 하고 온라인 안 하고 학교로 와서 수업을 하고 과제를 안 하면 제가 9시까지 남겨가지고 하고 밤 9시까지? 네, 밤 9시까지. 근데 이게 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와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뭐 케어해야 될 부분 도와주실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있을 테니까 믿고 맡겨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좀 바탕으로 좀 진행됐고 그래서 애가 뭐 늦게까지 있다가 제가 집에 태워주는 경우도 다반사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갈아 넣었던 제 자신이 갈아 넣었던 케이스라서 사실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무기력은 사실 좀 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뭐 동반상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상담 기간을 거쳐서 좀 전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 역시도 사실 무기력을
무기력한 아이를 만드는데 좀 일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 역시도 이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뭔가 다양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무기력한 아이는 함께 좀 고민할,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아이가 또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제 힘겨루기, 뭐 과도한 관심 끌기, 또 무기력함, 이런 아이들 치유 방법은 전문가의 어떤 상담, 치유, 치료 이런 게 필요하고, 뭐 교육청에서도 요즘 지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고, 특히 가정에서 가정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와 어떤 뭐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행동, 아마 이게 제일 두렵지 않았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각자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나 이것 때문에 학교 출근까지 하기 싫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다 저희도 뭐 교육 경력이 다 20년 넘었기 때문에 예. 그런 친구들 한 명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 정말 이 폭력적인 아이들은 뭐 그냥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집에 갈 때까지 항상 이제 폭력과 함께 아이들 괴롭힌다는 것도 그냥 자기는 장난이라지만 뭐 저희가 볼 때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면 이제 또 폭력에 또 자기도 당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형이나 형제지간에 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지간까지 그냥 하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제 좀 폭력적인 것들을 당하거나 뭐 부모로부터 약간의 뭐 지금은 거의 뭐 학대 수준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십몇 년 전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체벌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체벌이지만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이 폭력을 또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또 투영시키고,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면 좀 제일 좀 하기 힘든 게 이제 부모님들과의 이 관계를, 부모님들과 이 상담이 정말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딱 낙인 찍지 말고 좀 저희가 교사로서 그래도 좀 바꾸어 보려고 좀 노력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순영 선생님 혹시 이 특히 보호하기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동반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계획되지 않은 거예요. 얘를 때려야겠다고 계획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괴롭혀서 막 힘들게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맨 먼저 그 마음을 네 마음이 어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뭘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해결 방법을 말했을 때 이렇게 폭력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선생님. 저는 뭐 너무 사실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폭력 사건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또 이게 학급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우리 또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학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는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폭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사실 너무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클래스를 좀 활용해서 학부모와 함께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예, 아마 하실 말씀들은 많은 것 같은데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사례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치료나 치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같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하고 자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학부모의 어떤 협조도 필요하고, 또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세 분이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밝게 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서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행 행동을 하는 아이들, 즉 이 교실 안의 금쪽이를 어떻게 하리까 하는 주제인데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짧게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볼 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예. 이제 일단 관심 앞에 우선돼야 될 거는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담임쌤이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것을 저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이런 행동이 보였을 때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간혹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학부모하고 어떤 교권 침해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또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또 전문기관을 두드릴 필요가 있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학교 측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아이를 위해서 치유가 빠를 수도 있다. 또 이순인 선생님. 저는 교사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 본인이 자신이 잘못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지도를 못한다. 나 너무 자괴감이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또 조금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내가 이 아이를 이해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 아까 김용환 선생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1년 교직을 1년밖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교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자책하고 사실은 주위에도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은 역시 신규니까 뭔가 본인이 어떤 아이들 지도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죠? 김영하 선생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잘 모르겠다.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다 보면 자기도 약간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나를 좀 알아봐 달라라는 마음,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항상 기재에 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한 거는 그 아이에게 훈계보다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보통 그런 아이들이 보통 에너지가 넘치는 아까 무기력한 아이 말고는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한테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이 아이는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넘치는 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에너지 발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펼쳐가지고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그 부정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현장에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들, 금쪽이란 말이 사실 귀한 아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귀한 학생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지어 목욕탕에서 아이와 같이 함께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요즘 이제 한 끼 상담, 심지어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애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스포츠나 문화예술을 함께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면서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 항상 밝고 또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또 새 학기가 멋지게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데 금쪽이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금쪽이 화이팅. 자, 그럼 오늘은 금쪽이 화이팅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금쪽이 화이팅! 됐어요? 네. 하면 되네. 네. 아까 금쪽이 그 얘기할 때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겠느냐. 제가 예전에 뭐 애랑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애랑 싸웠어요? 애랑 싸웠어요. 서로 애랑
서로 이거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애처럼 감정 막 울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애도 그때가 몇 살인데? 제가 한 40 아니에요? 아니요 40이었죠. 지금 한 30대로 보이는데 왜 40이? 아니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45세 때인데 그때는 너무 애가 그렇게 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같이. 아 그러니까 같이 막